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마이클 세일러가 계속 떠들어주고 하는데 보고 널리 쓰이겠죠. 어떤 것도 새로운 자산은 굉장히 독점률이 심하겠죠. 아직도 초창기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은 갈 길이 멀다라는 거니까 의미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말았냐면요.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지만 로스트 코인은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화폐인데 주제 사실로서 탁월한 화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원화가 얼마만큼 더 발행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한국은행 국장님도 모를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총재도 모를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 원화가 얼마나 더 발행될지 압니까? 지금 연준 의장이 달러가 앞으로 얼마나 더 발행될지 압니까? 10년 후, 20년 후에 달러량이 얼마가 될지 압니까? 연준 의장도 모르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비트코인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100년 후에 얼마만큼이 총량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그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그놈의 로스트 코인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연 진짜 발행량이 의미 있는 살아있는 발행량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초기 5년 동안 채굴된 지갑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까지 한 번의 거래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의 거래도 만들지 않고 50개씩 들어있는 그 주소들이 다 죽은 거냐? 아니면 언젠간 튀어나올 거냐? 이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알고 싶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냐면 제가 장부를 복사해요. 날짜를 정하는 거죠. 2022년 6월 1일자 장부를 복사하겠습니다. 시간은 그린치 천문대 시간으로 6월 1일 자정 장부예요. 그러면 그린치 천문대 시간으로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자정의 장부가 복사가 되면 그 시각에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두고 있거나 본인이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복사된 하드포크된 비트스톤이라고 하죠. 비트스톤에 대해서도 동일한 양의 청구권을 가져요. 청구권을 갖는다라는 건 그냥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이 하드포크를 인정해주는 거래소가 있고 인정해주지 않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해주는 거래소는 그냥 거래소 안에서 편리하게도 비트스톤이 표시가 되겠죠. 근데 인정 안 해주는 거래소들도 있어요. 인정 안 해주는 거래소들은 그냥 없는 거죠. 청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제 장부가 복사됐습니다. 그러면 그 장부가 복사된 비트스톤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그 거래를 일으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를 일으키면 그 트랜잭션이 그 거래라는 것은 여러분들 거래소에서 돈 주고 사고 이런 거래소가 아니고 그런 거래가 아니고요. 그 비트코인 세계에서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소에서 다른 주소로 옮기면 그 거래가 2022년 6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지는 블록에 새겨지겠죠. 그죠? 그러면 애초에 이 비트스톤이라는 그 새로운 코인을 비트코인 장부를 복사해서 만들 때 코드에다가 그 소스 코드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넣어놓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놓냐 하면 2022년 6월 1일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6월 1일까지 시간을 주고 2023년 6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에서는 2022년 6월 1일 이전의 블록은 참고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갑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일으키면 지갑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비트코인 플로드에 의뢰를 합니다. 이 주소로다가 소유되고 있는 비트코인을 전부 확인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암호키로 찾을 수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그 지갑이 그 제너시스 블록부터 지금까지의 블록 중에서 이 열쇠를 열 수 있는 그 코인들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코인에서는 2023년 6월 1일 되면 이 지갑이 2022년 6월 1일 이전에 블록은 서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트 코인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로스트 코인은 그 소유자가 죽었거나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2022년 6월 1일 이후의 블록에다가는 새겨 넣을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거래를.
그런데 고래들은 안 움직이고 있었지만 새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일으키면. 그러면 비트스톤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발생을 하고 2023년 6월 1일 이후에 거래를 일으키면 그 2022년 6월 1일 이후에 거래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거래가 상속이 되겠죠. 그런데 로스트 코인들은 2022년 6월 1일 이후에 거래를 새겨 넣을 수 없기 때문에 2023년 6월 그 청구 기간이 지난 거래에서부터는 서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내가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준비하고 장부를 복사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고래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뭔 쓰레기 같은 잡코인 나왔는데 나보고 청구 기한을 준대. 웃기지도 않은 것들이 또 청구 기한이 지나면은 청구권을 말소하겠대. 아유 참, 안 한다 안 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이 기술이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 이 새로운 코인 비트스톤이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고래들은 대부분 대량을 갖고 있죠. 비트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1000개 이상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스톤에 대해서도 1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건데, 비트스톤의 하나의 가치가 10,000원이면 1000만 원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비트스톤의 가치가 100만 원이면은 10억이잖아요. 그죠? 10억 정도 되는 돈을 포기해야 되느냐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기 싫으니까 청구를 하게 되죠. 청구를 하게 되면 이 주소가 비트스톤에서 움직인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비트스톤의 빅데이터를 뒤지면 비트코인에서 지금까지 고래였는지 로스트 코인이었는지 몰랐던 것들이 살아있는 그 주소라는 게 확인이 되죠. 이 사람이 비트코인을 트랜잭션 한 건 아니지만 비트스톤을 트랜잭션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이거는 살아있는 주소고 이건 언젠가는 이 주인이 옮기고 청구하겠다. 그리고 거래소로 팔 것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더 투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넉넉히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트스톤의 가치가 시장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상당히 로스트 코인은 이제 청구가 안 되고 고래들은 청구를 하면서 고래가 노출이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프라이버시가 노출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있겠죠. 청구하지 않은 고래들 거를 이제 이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멀펑션 시키고 청구 못하게 하니까 내 거를 마치 뺏어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비트스톤 프로젝트가 비트캐시하고 뭐가 달랐냐면, 그렇게 청구되지 않은 것들이 예를 들어 300만 개다라고 하면 300만 개만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행을 해서 이 재단이 주체가 갖고 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비트캐시 2017년 8월에 로저버하고 우지완이 만든 비트캐시에서는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공의 코인이 없었어요.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장부만 복사했기 때문에 비트캐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공공의 생태계를 위해 가지고 투자할 자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본인의 사재를 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모양이 된 거죠. 맨날 오히려 더 그 근본주의적인 싸움을 해서 막 BSV랑 갈라지기만 하고 뭐 하는데, 뭐 주체가 뭐 있다는데 주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얘네들이 원래 비트코인을 그렇게까지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캐시에서 자기 걸 그렇게 많이 희생하면서까지 그 카르다노의 재단이라든가 뭐 솔라나 재단이라든가 이더리움의 재단이 이더리움을 위해서 한다거나 솔라나를 위해서 한다거나 카르다노를 위해서 하는 거를 비트코인 캐시 재단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더리움이나 카르다노, 솔라나는 제로에서 시작했고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써야 됐고, 또 쓰면서 이 가치를 올리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이득이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 진영은 비트코인에서 이미 7년 지난 비트코인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네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진짜 이 공공의 발전을 위해서 주창자들이 하려면 진짜 자기네 거를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생돈처럼. 그래서 저렇게 추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비트스톤은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제 표현은 털어먹는 건데, 로스트 코인을 털어먹는 거죠. 청구되지 않은 200만 개, 300만 개를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발행하는 시점은 처음에 소스 코드에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스마트 콘치를 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청구가 안 된 거, 그 코드 안에 다 숫자거든요. 그래서 2100만이라는 총 발행량에서
확인된 UTXO에 확인된 코인 수를 빼가지고 나머지를 어떤 주소로 발행을 시켜버리면 돼요. 몇 번째 블록에서 코인베이스를 한 블록에 대해서만 특별한 코인 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입력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미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거에 관련해가지고 또 이상한 질문이 나올까봐 우리 다 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를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이런 거 실수 안 합니다. 이거 다 해봤어요. 기술 갖고 있어. 제가 어느 블로그 갔더니 카르다노 진영이었나? 뭐 저보고 말만 뻔질하게 하는 거고 코드 하나도 모른다 그러는데 아예 알았어. 나보고 코드 이렇게 만들려고 못 만들어. 그런데 코드 다 읽고요. 중요한 거는 안 읽어도 돼요. 이 코드 옆에 놓고 코드 보고 해석해 달라고 하면서 이 로직은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해봤어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다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되고 해봐서 경험도 갖고 있고 성공했습니다. 해서 네, 중요한 부분들 다 성공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전했겠죠. 그럼 비트스톤이 매우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거 글로벌 프로젝트로다가 이게 띄우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비트 캐시보다 먼저 했다면 그 자체가 마케팅이 돼가지고 되는 거였지만 지금 한다면 원 오브 댐이잖아요. 수많은 그 하드포크 프로젝트 중에 이걸 어떻게 띄울 것이냐. 그래서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할 수도 있겠죠. 뭐 꼭 제가 안 하더라도 어떤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제가 해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로스트 코인을 같이 나누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초기 투자자 10,000명을 모아서 그 10,000명이 입소문을 내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실제로 가치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10,000명이 되면 이 세계는 가치를 갖게 되거든요. 가치를 갖게 되면 사람들이 청구하게 되고 청구하게 되면서 화제가 되게 되고 화제가 되면서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그 비트코인 고래 1,000개를 갖고 있었던 고래가 움직였다, 200개가 갖고 있었던 고래가 움직였다 매번 실시간으로 뉴스가 되면서 계속 더 주목받고 더 주목받는 생태가 되면서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로스트 코인은 이 초기 투자자 10,000명이 그 투자 비율에 따라서 나눠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비트코인 100개는 못 갖게 되지만 비트스톤에 100개, 200개 보유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야무진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죠.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만 고민하면 되냐면 어떻게 이거를 띄워서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청구하게 만들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면 이게 시장 가치도 없고 하면 마케팅도 안 되고 그러면 청구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출 안 해요. 그런데 이게 막 개당 100만 원이 넘어가면 자기네들이 너무 잃어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비트코인의 단점이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단점. 진짜 투명한 화폐가 되는 겁니다. 로스트 코인이 없는. 로스트 코인과 고래가 로스트 코인이 있는 건 없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로스트 코인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2,100만 개에서 더 줄어드는 거죠. 근데 고래인지 로스트 코인인지를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독점률이 높다. 그거는 그 모수가 기저율이 전체 인구여야 된다. 전 세계 전체 인구 60억으로 모수를 놨을 때 지금 비트코인 하나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0.0001%밖에 안 된다. 이것은 그리고 뉴스가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거다. 독점률 심하다. 그리고 로스트 코인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다.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면 그림자 코인을 하나 만들어서 이 그림자 코인을 가치를 갖게 해주고 그리고 이 고래들이 청구하게끔 만들고 청구 기간이 끝나면 청구 못하게끔 만들면 노출된다. 적어도 프라이버시는 노출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노출된다. 이거는 오태민이 생각했지만 제가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하면 된다. 그리고 언젠간 할 거다. 조만간 이 아이디어가 나가게 되면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의기투합해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로 뭔가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코인에 투자하십시오. 이건 가능성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싸게 사시고 이렇게 나중에 되면 비트코인을 투명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치를 어느 정도 갖게 되는 거죠. 뭐 다른 프로젝트랑 결합하면 더 좋겠죠. 그럼 더 가치가 올라가겠죠. 네. 언젠가 해보죠.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안 되면 제가 여러분 도움을 청할 테니까 여러분 중에 10,000분이 저하고 의기투합해서 한번 해보죠. 뭐.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100개를 못 가져오셨지만 비트스톤은 다 같이 100개 이상씩 갖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로스트 코인 털어먹자고요.